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장 김현주입니다. 토론의 진행에 앞서 기록물 관리와 언론사 취재팀 제공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분들과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들께서는 토론사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들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순서 전에 윤용대 우리 부의장께서 오늘 토론에 축하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윤용대 부의장입니다. 인사올립니다. 우선적으로 경자는 한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소원을 적극적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학기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평소 내가 존경하는 김인식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장을 맡아서 오늘 토론회를 질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토론을 하게 된 그 목적이 학교 신문 만들기 등 미디어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토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이 토론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또 취합을 해서 또 뜻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게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과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 잘 진행하시고 멋진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제안과 좋은 의견을 해주신 발제자가 토론자고요. 발제를 해주실 분입니다. 이용환 공주 영명부가 끝났습니다. 토론자 모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산생협력투자 팀장입니다. 대전 산세마을 사무국장이십니다. 김미선 부장. 대전시립성 교육정책과 장학사 김시명 선생님입니다. 전 MBC 아나운서 박은준이 지혜입니다. 한국플러스 방송 대표이사 자명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지원센터 이사장이십니다. 천광로 이사장입니다. 의원님들은 자리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이시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학기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는 이용환 교장 선생님의 주제 발표를 약 20분 정도 먼저 듣고 토론자 여러분들의 토론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토론자의 지정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의 또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제 발표를 이용한 공주 영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공주 영명 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환입니다. 중학교에 직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중학교를 빼면 굉장히 섭섭해서 중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주 영명 중고등학교 교장직을 맡고 있는데 올해로 개교 114주년이 되는 학교입니다. 사학이고요. 그래서 공주 지역에 있지만 공주 지역 최초의 학교이고 충남 이남으로 따져도 114년의 역사는 손가락 안에 들어간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은 아마 최근에 우리 학교가 학교 신문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충남 전 지역의 중학교에 배부를 했고요. 그 반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렇게 주제 발표를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자단을 이제 방송반은 원래 이제 수십 년 동안 운행을 해왔었는데 기자단은 2년 전에 이제 발족을 해서 이제 신문 발간에 관한 그런 이제 노하우를 이제 코리아 플러스와 함께해서 외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그 종합적인 사고력을 익히는데 저는 굉장히 이번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취재 내용서부터 모든 계획을 아이들 스스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냈습니다. 지도하신 우리 외부 강사 선생님들이 도움이 있었지만 1년 동안 아이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기사 작성이나 뭐 편집 기획안까지 이제 편집장 학생 한 명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16면의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받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냈다는 그런 뿌듯함을 교장실에 와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많이 작년 1년 동안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이들 대학 입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면접이라든지 어떤 글을 쓰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보면 아이들 글씨를 못 읽으십니다. 아래 한글로 전부 다 이렇게 작성하는 걸 아이들이 원하지만 저는 아직 좀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만큼은 수행평가는 자필로 받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자필로 받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아이들 보고 하면 지가 쓴 글씨도 뭐라고 쓰는지 모른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1년 정도 훈련을 받은 우리 기자단 아이들은 굉장히 그 글 쓰는 능력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서 주변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면에서 배운 점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만든 신문을 지금 들으시면서 한 부씩 받았을 텐데 일면에 우리 공주 영명중고등학교의 최초의 전신학교인 명선여학당을 만들어주신 미국 국감리교회 소속으로 190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사해리사 선교사님이 작년 1년 동안 우리 학교 때문에 급부상돼서 지금 어제 그저께 저한테 공문이 왔는데 정식 공문으로 문체부에서 정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 자료를 좀 달라고 학교 요청이 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아이들이 사실 3년 중학교까지 따지면 길게 6년 동안 우리 학교에 머물다가 졸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의 최초 설립자인 사해리시 선교사님에 대한 것은 아이들이 그냥 이름 정도만 그분이 우리 학교를 만드셨대 이 정도만 알고 나갔던 상황이었다면 작년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1년간 취재하고 발표하고 각종 언론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사해리시 선교사님이 재조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과거에 대전도 충청남도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속해 있었던 충청도로 따졌을 때 논산 영화여자학교, 여학교, 그 다음에 강경 만동여학교, 병천의 흥화학교 이 모든 것들이 사해리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특히 그분이
여학교만 20여 개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각종 사주를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어제 그저께 정식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부포상 후보자로서 공개검증 공문이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설립자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검증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좀 보내달라, 이런 정식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아이들이 어떤 보람도 있었지만 우리 학교 설립하신 분에 대한 정부포상을 받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점은 진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글을 쓰는 방법을 1년 동안에 체득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썼기 때문에 기승전결이나 서론 본론 결론이 제대로 안 맞았던 그런 글을 썼던 아이들이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정식적인 그런 어떤 정확한 글을 써내는 능력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 교장실에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는 제가 웃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애들이 헤맸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 때 와서 교장실에 이제 찾아왔을 때는 훨씬 더 이제 늠름해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와서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뿌듯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교장실에는 퇴학 직전에 어떻게 면담 한번 하러 들어가는 곳이지 학생들이 참 들어가기 어려웠던 공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기자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우리 학교에서의 직함을 가지니까 교장실에 시도 때도 없이 쑥쑥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대표해서 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저한테 건의하는 모습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저는 항상 뭐 지금 겨울에도 저희 학교 와보시면 교장실은 열려 있습니다. 항상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기자단이 생기면서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학생 손님들이 자주 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넥타이 하나 고를 때도 좀 신경이 쓰여지고요. 그래서 제 어떤 메모도 이제 몸가짐도 좀 조심스러워졌고 윈윈을 하지 않았나.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느닷없이 취재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오니까 평소에 청바지를 가끔씩 즐겼던 선생님도 웬만하면 양복을 입고 다니시려고 노력하는 모습까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역 사회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학교에 와서 평생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중국어 같은 경우 기초반과 심화반을 공주시에서 모집해서 우리 학교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학교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세 교실에서 중국어 기초반과 심화반 수업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도 인터뷰를 갔겠죠. 그래서 참가하셨던 공주 지역의 시민들도 뜻하지 않았던 어떤 난생 처음 인터뷰해봐시오 하면서 교장실에 와서 막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좋은 장점들도 많이 생겼고요. 도움을 더 주시려고 하는 그런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내가 여기서 공짜로 저희 무료거든요. 도자기 교실하고 목공예 교실까지 미술 선생님 3분이 계셔서 투입해서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인터뷰 이후에 미디어의 힘이라고 저는 봐요.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증하셨고요. 자기가 뭐 이렇게 장학금도 내겠다라는 말씀도 스스로 하셨던 것이 저는 인터뷰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7, 80 평생 사시면서 언론에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그분들의 기사가 조그맣게라도 나고 제가 지역신문에 그분들 인터뷰한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제공해서 본인들의 사진이 지역 일간지에 나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폭증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공주 영명중고등학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 때로 따지면 조병옥 박사님, 대통령 후보이셨던 조병옥 박사님이 우리 학교 2회 졸업생이고요.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가 1914, 15년에 우리 학교를 다니시다가 사혜리시 선교사님이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교장 선생님이 미국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해서 16년에 이화학당으로 편입학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이 바뀌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공주 영명여학교 2년 수학 후 교비장학생으로 이화학당 3학년에 편입학함,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유관순 열사 공훈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신문에도 계속 제가 냈지만 유관순 횃불상이 있습니다. 유관순상이 1년에 한 번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 한 분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거기에 유관순 횃불상에 대해서 학생들 14명을 시상을 하는 건데 전국에서 한 600에서 700명의 아이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원서를 냅니다. 그것을 이제 유관사업회에서 추려서 14명에게 시상하는데요. 그 상도 우리 학교가 유관순 공훈록을 바꾸면서 충청남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16회까지는 1회서부터 16회까지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16회서부터 16, 17, 18 작년 18회였거든요. 이제 충청남도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자체가 뿌듯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관순 열사의 왜 생뚱맞게 천안 병천인 분이 공주에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공주에 학교가 있었고 일부 인터넷에 보면 유관순 열사의 가정이 뭐 좀 가난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흑마학교 세울 때 거금을 개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윤기 씨가 그렇게 이제 부자셨고요. 오빠인 유우석 씨가 저희 영명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졸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생도 졸업을 했고요. 사촌언니인 유예도 씨, 사촌 오빠인 유경석 씨가 전부 다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여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는 우리 학교를 다니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화여고가 인정을 하고 이제 공주 영명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사회리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잔다르크 정신이나 여성들이 그 당시에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았던 시절에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그 선도적인 근대화를 이끈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이번에 작년에 1년 동안 신문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더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학교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더 깊어졌다는 것. 어디를 가나 아이들이 이제는 애국지사가 다녔던 학교다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저희는 학교 신문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발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자부심이 생겼고 자긍심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짧게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용한 교장선생님께서는 제가 요약을 해보면 공주 영명고에서 진행했던 학교 신문 만들기의 그 성공 사례를 통한 교육적 성과와 또 자유학기제 그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미디어 뭐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현실적으로 학교에다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전문적 지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프로그램 그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지정 토론 시간인데요.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각각 5분에서 한 8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드리면 20분 하시더라고요. 한 5분에서 한 8분, 10분 이내로 이렇게 시간을 좀 정리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적인 그런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 세종연구원의 상생협력팀장인 김강호 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김강호입니다. 유영환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명고등학교 사례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학교나 그 고장의 정체성에 대한 거를 미디어 교육을 이뤄낸다는 것은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 한 10여 년 정도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지방 기자도 해왔고 대학교 학부사 기자도 하고 이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학교에서 방송반하고 이런 걸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좀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볼까 해서 그 교장 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 상의를 해서 근데 이제 그 진로 교육을 하는데 한번 저희가 한 70명 정도 들었는데 그 집에서 신문을 보는 학생이냐고 손을 들어보니까 그 중에 딱 한 명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요새 그 학생들은 그 미디어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방송 아나운서나 스포츠 캐스터, 연예인 관련된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이 신문 관련된 거나 글 쓰는 거에 대한 거에 관심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읽기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쓰기 교육과 함께 그런 측면을 많이 좀 느꼈고 미디어 교육이 이제 자유학기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우리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가짜 뉴스라는 게 사실상 내가 필요한 정보, 내가 갖고자 하는 정보만 갖고 전달하고 있거든요. 카톡을 통해서 그냥 넘겨지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상 그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학교에서 와이파이 문제가 아마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극구 반대시더라고요. 일부 선생님들은 해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그 와이파이 문제는 예를 들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특히나 이제 방송 제작을 할 때 그 신문 제작과 틀리 방송 제작은 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방송 제작을 할 때 이게 그냥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좋은데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이 반대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을 그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제 미디어 교육을 제대로 이제 확산한다면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제가 좀 알아본 바에 하면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나 언론재단에서 이런 미디어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하면 한 600명 정도가 이미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건 주로 이제 라디오나 그 유튜브, 그 방송 뉴스 제작 이런 저기 좀 방송 쪽이 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아까 좀 영명고등학교 사례에서도 좋게 말씀드렸지만 그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왜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가 역사적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릴 걸 알리고 우리가 이거 더 발전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디 EBS 방송에서 만나 자유학교 토론하는데 어떤 분이 일반적인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 성웅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아이들은 어벤져스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 현실과 자기들이 TV나 영화에서 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대전이라면 세종이라면 아니면 충남이라면 그 지역의 학교가 갖고 있는 오랜 역사적 정체성을 여기에 심어놔야 된다. 방송 제작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미디어, 방송 미디어는. 그다음 이제 글과 쓰기 이런 걸 하면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미디어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보 제공에 대한 그 팩트 체크에 대한 중요성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대전과 세종에 상생협력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전에서의 세종으로 인구 유출 문제. 여기 너무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승이 안 되고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런 하나의 사안을 보더라도 언론이 잘못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이슈를 학생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자기 글을 써가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교사들이나 이제 학부모들이 먼저 미디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과학 학기제가 이제 미디어 교육이 단순히 한 학기 동안이나 한 학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학부모들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미래에는 이게 진짜 교과목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 과목에 하나 들어가야 될 정도로 이제 미래 어차피 요 세대가 이제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한 1년 동안 보내는 시간을 수능에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나 각 기관에서 이게 진짜 이런 강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강사, 전문적인 강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교육청이나 유관기관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아까도 이제 영명고등학교 사례도 그렇지만 학교를 떠나가지고 이 마을 공동체하고 같이 묶여야 돼요. 저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한테 해봤는데 학교 주변에 안전지도 그리기라고 해서 구글 맵을 이용해서 매핑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아주 재밌어요. 구글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면 앱에다 올려놓으면 애들이 스마트폰 다 알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이제 마을에도 각자 마을 신문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그런 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8분 다 내주셨어요. 26개월 시작했는데 32분입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미디어 교육은 미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교사 학부모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 또 자율학기제를 넘어서 우리 김신영 장학사님 잘 들어주세요. 자율학기를 넘어서 교과화할 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에 수능 과목에도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학교를 떠나서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이런 참 아까 우리 발제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또 우리 시교육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설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김미선 제천 산세마을 사무국장님께서 사무장과 또 체험 지도를 맡고 있는 김유선이라고 합니다. 산세건강마을은 제천에 위치한 체험 휴양마을이고요. 조합원 63명으로 구성된 사업을 구성돼서 사업을 시작하였고요. 그동안 다양한 체험으로 지역과 관련을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체험마을 대표로 나와서 굉장한 책임이 막중한데요. 제가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까봐 공소를 작성을 해서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산책건강마을에서도 자유학기제와 진로 체험을 참여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1인 방송이 대세인 만큼 청소년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1인 미디어에 대한 기능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촬영과 편집을 통한 영상 제작 방법과 뉴스 제작, 오디오 더빙까지 저희 마을에서 이제 진행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전 방송국 카메라 감독님이었던 이성재 감독님이 이제 마을에 오셔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체험 활동과 진로 캠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2년에 거쳐서 청풍 영상위 주간화에 레디액션이라는 영화 캠프를 열었어요. 산책 마을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중고등학생과 관계자 한 30명이 5박 6일에 거쳐서 그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생, 그 어린 학생들이 그 회의실에 캠프를 차리고 오전에 촬영을 하고 또 오후 늦은 시간까지 편집하고 수정하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뭐 전문가 못지않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천영상위원회 교육사업 일환으로 특히 좀 방과 후 동아리 활동처럼 시정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캠프의 집중도가 높아졌었고요. 그 감독과 연기자를 꿈꾸는 그 학생들이 기초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캠프에 직접 나섰는데요. 그 22명이 직접 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뭐 연기, 연출, 촬영, 편집까지 직접 맡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한 결과물에 또 성과도 있었고요. 그 작년에는 서울예술대학교 또 서울영상고등학교 등을 비롯한 방송 및 영화 관련 분야로 진학하고 그런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는 뭐 유능한 연출가나 뭐 기술 스텝이나 뭐 다양한 방면의 미래적인 한국 영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사회 연계 협력으로 지역 간의 인재 발굴의 시와 교육 지원 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최근 또 교육제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수업과 연계한 진로교육, 뭐 체험활동, 자기도 진로캠프 등 자유학기제의 시행 후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학업 성취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산채건강마을은 생존 생태와 산림, 농림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산림과 농림에서 생산된 생산물과 뭐 가공품 이런 것들도 이제 미디어나 또 판매가 가능한 영상 제작 만들기 그런 체험 지도도 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 영상물로 판매도 가능하고 판매도 해보고 또 수입을 또 창출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또 뭐 산채건강마을은 다양한 체험거리와 또 콘텐츠를 개발해서 자유학기제의 활발한 활동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이제 올해 그러니까 청풍영상위원회에서 그 레디에이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3년째 했는데 원래 한 곳에서밖에 1년에 한 번에 이제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마을이 워낙 또 그런 조건이 잘 돼 있고 결과물이 좋아서 해마다 저희 마을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학생들의 앞날에 저희가 또 큰 기여를 할 것 같은 그런 막중한 뭐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채마을을 이제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어린 유치원들이나 유치원생들이나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준비하고 그래서 열심히 어린 학생들을 키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풍 영상 미디어 연기 영상 제작 레디에이션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그걸 바탕으로 또 연기도 하고 또 연출, 촬영, 편집 이게 직접적인 그런 체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좋은 체험을 통해서 서울예술대학 그리고 서울영상고등학교 등을 비롯해서 방송 및 영화 관련 이런 분야에 분야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이제 지역사회 연계 협력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인재 발굴과 또 시와 교육청 이런 많이 협조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교육청에서 많이 이제 협조 안 하면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성과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교육청도 이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저 토론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전시 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사님이십니다. 김신영 장학사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시 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자유학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신영입니다.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래 사회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사시라고 해서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미디어 교육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교육과정으로 끌어들인다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제가 교육과정에서도 초, 중, 고, 대학 다 필요한데 그중에서 오늘 토론 주제가 자유학기니까 자유학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대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13년도에 좀 시작을 해서 16년도에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년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것이 18년도에 이제 14교, 그다음에 작년제 29교, 거의 2배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래 59교, 역시 2배씩 좀 늘어나고 있고, 실제 타시도 17개 시도 중에서 100% 자유학년제를 시행하지 않는 시도는 4개 시도밖에 안 돼서 왜 대전은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교육감님의 의지도 강하시지만 그때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좀 더 자유학년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도입을 하자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1년 좀 유보를 해서 내년에 이제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3년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8년 차를 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잘못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유학년제는 진로 탐색 활동, 체험 활동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심지어 교사, 교원들도 있고 하시니까 사실 이게 아니라 자유학년제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시면 8페이지 이 부분을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한 학기 하게 되면 이제 학기제겠죠. 3학기 또는 2학기 동안 하는 것이 학년제가 되겠고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위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편성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진로 탐색 활동뿐만 아니라 4가지 활동이 있는데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디어 교육을 생각을 해보니까 진로 탐색 활동 플러스 주제 선택 활동까지 실제 대전 자유학년제 운영 중점도 도실 수업 개선을 통해서 독과 수업을 내실화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로 탐색 플러스 주제 선택 활동 2가지를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욱 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활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2월 달에도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도 학교 미디어 교육 운영학교라고 해서 자유학기제 활동 학교 16개로 선정을 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2개교로 선정을 하고 고교학점제를 한 것도 1개교 이렇게 선정을 하는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이제 대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세종, 중청 묶어서 하는 것이라 완전히 100% 대전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전 시간에 좀 더 특색 있는 미디어 교육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신영 사장님께서는 개정 자율학기제 운영 전파와 또 자율학기 학년제의 개념, 또 자율학기제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 또 활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전 MBC 아나운서인 박은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은주입니다. 조금 전에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놓고 말씀해 주셨던 김강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가면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건 아나운서 진행자 과정이죠. 그런데 이 아나운서 진행자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똑똑하다, 똑소리 난다, 저 사람 지금 유식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말을 잘해야 하거든요. 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웅얼웅얼거리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기가 1번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미선 선생님께서 연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는 연극배우로 아역배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역배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 당시에 충남대학교 다니던 선배들이 연극배우 출신들이 성우로 많이 발탁이 돼서 갔습니다. 성우가 된다는 건 뭘까요? 정확한 발음. 아나운서보다도 정확한 발음이죠. 그리고 연기입니다. 모든 진행은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아나운서 역할을 맡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못하는 거 맞나요?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KBS 9시 뉴스 처음 시작할 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고 나갈 때 성우들이 탕탕탕 터뜨리는 말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앵커가 나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우실과 아나운서실과의 다툼도 컸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나운서실은 정직원이고 성우들은 프리랜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직원의 힘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앵커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진행자는요, 보통 말할 때 아나운서가 있고 캐스터가 있고 MC가 있고 앵커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 이걸 알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나운서는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써놓은 원고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장단음까지 맞춰서 읽어내는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넣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캐스터는 뭐냐면 현장 중계 요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서대전 사거리에서 신호 3번 맞고 지나고 있는 차량들 보입니다. 이게 교통캐스터가 하는 거잖아요. 야구 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타석에 지금 4번 타자 두고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원스트라이크 투볼 뭐 이러면서 진행하잖아요. 그게 캐스터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을 보고 본 것만 느낀 점은 아니에요. 본 것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MC는 뭐냐? MC는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M자가 마이크가 아니에요. M자가 들어가면 다 방송에서는 마이크를 생각하는데요. 마스터입니다. 통달한 자예요. 마스터 세레머니예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를 모두 머릿속에서 십순을 알고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럼 앵커는 뭐냐? 9시 뉴스 앵커 남녀 2명이 나와서 예전에 진행했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남자 진행자는 앵커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자는 아나운서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격차가 나는 겁니다. 앵커는요,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은 그 방송사의 말을 대표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KBS 앵커 9시 뉴스가 하는 말은 그 방송사의 전체입니다. 근데 아나운서는 그렇게 못해요. 써놓은 것만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모르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나운서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줄 알아요. 예. 그런데 가끔 보면 앵커들은 진행할 때, 저 사람 약간 사투리도 쓰네? 저거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나운서 해? 그러니까 앵커예요. 아나운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미디어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유튜버들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은 말이 참 믿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믿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4월 총선이 있습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해요. 발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도대체 한국말을 얼마나 잘 쓰나.
그거 보고 찍겠다. 예를 들어서요. 다르다와 틀리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장학생들 잘 아시겠지만. 달라요. 지금 김인식 의원님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달라요. 색이 달라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르다는 표현보다 틀리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야 되는데요.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르다는 말을 모르고 틀리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 교육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한국말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 왜 그러냐? 좀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수능시험 보면 국영수, 주육묘, 가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 수학 다 잘해요. 영어, 수학에는요, 최소한 고3쯤 되면 3, 40만 원씩은 과외비 다 들어가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수능시험 보고 나면 울고 나오는 과목은 국어예요. 왜? 지문이요. 이만한 시험지에 한 페이지 반이 지문이에요. 아이들이 그걸 읽어내지를 못해요. 읽더라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독해력이 없어요. 독해력이 없다는 거, 읽지 못한다는 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나운서를 처음 시험 봐서 입사를 하게 되면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한 달간요. 책상에 앉아서 온갖 신문 쌓아놓고 신문 읽는 겁니다. 그게 아나운서의 일이었어요. 신문에 쓰여진 말이 국어 사전이거든요. KBS 9시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이 말하는 국어 사전입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뭔가 자극적인 걸 가지고 방송을 시키려고 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밑바탕이 깔려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영명고등학교 교정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저뿐만이 아니라 방송 진행자들이 정말 존경하는 현재 진행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여자 가운데서는 여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금희 씨를 뽑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 예만 들게요. 아침마당에 나오십니다. 부부 두 명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금희 씨는요, 말 안 해요. 그냥 두 분이 얘기하면 가만히 있다가, 저 뭔가 좀 끊어줘야 되겠는데? 아니면 말을 더 이끌어내야 되겠는데? 했을 때 질문을 던지지 않고요. 아휴, 하고 그냥 한숨을 버텨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한숨 소리를 듣고 말하던 아주머니가 그렇죠, 그렇죠. 진행자가 듣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하고 더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있으면 이제 남편분이 이제 수세에 몰렸잖아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냥 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아이, 그러니까요. 저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터뷰의 묘미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질문을 본인이 적어서 하면서 거기에 답을 다 요구해요. 말이 많고 말을 많이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이게 바로 그 직업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은 캐스터예요. 캐스터는요, 말 그기는 안 돼.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하면 뭐가 어떻고 지금 차가 어떻게 가고 있고 막 이래야 돼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그 캐스터들은, 교통캐스터나 날씨 캐스터들은 3분 이상 방송을 못해요. 숨 차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자유학기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정말 좋고요. 제작하고 편집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1년 배우면 다 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건요, 평생에도 못 배워요. 요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말은 없어진다는 거죠. 정확한 우리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노래 중에요,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죠. 바램. 그런데 이 바램, 거기서 말하는 바램은 바램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바램은 햇빛에 겉으로 색깔 있는 건 한참 걸어놓으면 색이 바뀌잖아요. 그거에 탈색된 거예요. 바람과 바램이거든요. 근데 노래가 데이트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노래 듣고 다 바램, 나의 바램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트로트 노래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찔레꽃이 붉은꽃이 어디 있어요? 하얀 꽃이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어렸을 때 들은 저는 진짜 찔레꽃이 빨간 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사익 씨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찔레꽃, 하얀 꽃, 순박한 꽃, 찔레꽃. 도대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알고 보니까 그 작사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내가 모르고 쓴 곡이다. 잘못 썼다. 발표까지 하셨어요. 근데 발표는 뭐예요? 이미 다 사람들이 알아버렸는 거. 말하기 수업의 중요성. 말하기 잘하는 사람은 글도 그대로 옮겨 쓰면 글도 잘 쓸 수 있다. 이 부분 강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그 우리말의 사용 그리고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피곤했었거든요, 사실. 낮에 행사장 다니다 그냥 정신 번쩍 들었으면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좀 더 하시죠. 예, 저는 아나운서, 캐스터, MC, 뭐 앵커 이런 개념 정리가 잘 안 됐었거든요. 저도 그냥 아나운서 하면 그냥 총체적으로 모든 이런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개념 정리가 잘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코리아 플러스 방송 대표이사님 장영래 선생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산 주재 기자를 했어요. 그 금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쭉 다니면서 그때 이제 정보화 마을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보화를 하고 있는지 가보니까 정보화 담당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는 곳이 진산초등학교더라고요. 대통령상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곳.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화 과정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중학교에 가서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중학교 100대 과정 우수학교 사례가 되는 과정을 보고 중학교 과정을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전의 가오고등학교와 같이 신문과 독자 사이라는 그 과목이에요. 그 과목 안에 저는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 한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유학기제는 정확하게 학교의 교과 과정 그리고 학교의 그 수업 진행 과정하고 맞춰서 호흡을 진행을 해야 자유학기제로의 어떤 교과 과목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저는 16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이거는 신문사에서 할 게 아니고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육과 과정을 그때 이제 영상으로 진행하실 때 우리 현광우 이사장님이 실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만큼 알아듣는지 그게 굉장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과 과정을 텍스트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아이들이 80%에서 100%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 실제 해보니까 50%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럼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수업을 한 내용을 거의 80% 이상을 숙지하고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쭉 적용을 해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 극대화라는 거죠. 이게 표현 능력이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더라고요. 저희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저는 현장에서 적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낸 어떠한 것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기사 쓰기 그리고 신문 만들어 보기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 보기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예전에는 이제 마인드맵 대회였는데 그런 걸 디지털 컨텐츠 대회를 해서 컨텐츠 대회를 진행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수업 결과물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어떠한 교육 방법은 미디어 교육 방법이고 그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도 그러한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구성하는 핵심은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인터넷 신문, 영상 미디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문에서 인터넷, 이제 영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걸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새로운 그런 전략을, 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고요. 천광로 대한민국 평생학습지원센터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3인데 딱 7살로 불러주세요. 내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영상 나이로는 제일 어립니다. 영상은 아주 아이들같이 제가 유튜버 1세대입니다. 1세대. 2008년부터 영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 영상들이 도전이 안 됐어요. 기술이 서툴어서. 2013년, 12년서부터, 11년서부터요. 지금 한 2,000편 됩니다. 지금 미디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옛말은 신문 방송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언론이에요. 저는 언론과 교육의 나라의 할아버지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제자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제가 얼굴을 못 뵀어도 그분의 일대기 5권을 쓴 작가예요. 많이 공부했죠.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나라의 언론의 첫 문을 연 분입니다. 교육의 첫 문을 연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님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장관님 만났는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한 30분 차를 나눴는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시발은 원래 언론은 공정 독점입니다. 조보라 그랬어요. 조보. 그게 태종 이방원이 만들어서 종조시대까지 350년을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독립신문이 처음 우리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서재필 아시죠? 서재필은 갑신정변에 미국에 쫓겨갑니다. 쫓겨가 있을 때 월남 선생이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으로 가서 만납니다. 월남 선생이 서재필을 데려옵니다. 윤치호, 서재필, 이승만 이 사람들 독립협회를 결성합니다. 그때 월남 선생은 의정부 총무국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국장 같은 거죠. 나중에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문을 지을 때 그때 국민 성금으로 했는데 정부가 이상재 선생이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신문을 만들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대한제국이 끝나면서 문을 닫지 않습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에 조선일보를 창간한 게 그것이 친일지입니다. 대정 다이쇼 그 천황의 이름이죠. 대정 친목회 그 기관지예요. 그거를 송병준이라는 그 친일파 대장이 운영을 했어요. 그거를 뺏어옵니다. 신서구 선생이라는 분이 그걸 뺏어가요. 8만 5천 원을 주는데 지금 돈으로 하면 10만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돼? 나는 그 계산을 못하겠어. 20만 배에서 10만 배에서 20만 배 차이가 납니다. 그때로 따지면 지금으로. 그래서 그 신문을 민족지로 전환해서 조선일보를 고려일보라고 하자. 이를 나다가 고려는 한 바퀴 건너뛰니까 그냥 조선으로 하자. 같지 않지만 그들이 진일이지만 그래서
기자를 모집하는데 기자는 목적 있는 기자를 모집합니다. 그냥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자 선생님들 여러분들 계신데 기자는 왜 이걸 쓰는가를 알아야 된다. 나중에는 이제 신문이 방송으로 발전합니다만 왜 쓰느냐?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기사를 쓰는 목적을 알고 써라. 군수월급에 곱하기 2를 줬어요. 곱하기 2. 그러니까 최은희가 첫 기자로 들어가서 50만 원을 탔는데 군수가 20만 원 탔대요. 명동에서 옷 다 사입고 구두 사입고 갇혔다고 하고 딱 남더라고요. 최은희 기자상 잘 알죠? 왜 그러느냐?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데 어떤 인재냐? 애국지사를 길러낸다. 나라를 되찾을 정말 나라의 일꾼, 목표가 뚜렷했어요. 조국 해방이라는 거. 지금 기자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왜 기사를 쓰는가 묻고 싶어요. 지금은요, 남북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목표가 없어요, 기사가. 무슨 의장 까자, 어떤 의원 한번 까대버리자, 이런 것은 참 진짜 지지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야, 이거 여야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념 갈등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걱정돼요. 저는 월남 이상계 선생이 처음 우리나라의 교육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이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교육부 의원님들도 이걸 모르는 것은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 그분은 의정부에 나중에 올라가서 경연각 참찬겸 참의 의정부 참의에다가 항무국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국어학교 교장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죠. 그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후에 조선교육협회, 밀립대학 기성회, 서울대학교를 그분이 만들었다면 아무것도 안 듣죠. 민족대표 33인 대표를 누가 임명했느냐? 뚝딱 경찰의 축하를 앞에서 나가 33인 한다고 못 대들잖아요. 그거를 11년 전에 손병희 선생이 찾아와서 몇 번 나라 일 해야 됩니다 할 때 때가 아니다 하다가 전부 다 도장 찍어준 분이 월남 이상계 선생입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가면 안 돼요. 일본이 내가 있어야 그래도 노인대가 있어야 그래서 한간 분인데 그런 분의 그 교육 철학 그분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를 처음 가져온 분입니다. 미국에서 88년도에 1888년도인데 그 나라가 다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양반만 하거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민이 무식하니까 일본에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약하니까 알질 못하니까 대포가 나왔는지 총이 나왔는지 칼 가지고 덤비니까 총 가진 일본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국민 교육을 못해야 된다. 그 평생 교육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저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공부 안 해? 그건 큰 문제다 이거죠. 저는 아들이 방송인입니다. 한국에서 8년 하다가 미국에 가서 16년 그러니까 20년 넘는 워싱턴의 기자입니다. 저는 손자들이 미국에 넷이 있는데 워싱턴에 초중고를 다 하다니 나는 미국의 교육에 대해 잘 압니다. 나는 벌써 50년 전에 방송국에서 방송 활동을 했고 방송 고정 프로그램을 젊어서는 9년씩 연속으로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니까 걱정이 더 많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미래. 문명, 돌의 색이다가 죽간의 색 글씨 썼죠? 죽간 알죠? 그러다가 붓에 썼죠? 여러분 그 가리방행이 아니고 마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등사판에다가 긁은 시험지 나는 그거로다가 시험 보고 그것을 만들어 봤고 하자기 다 만들어 봤죠. 볼펜 나오고 연필 문화 지나가고 지금은 좌판 시대예요. 그렇게 쓰세요. 이게 어떻게 갈 건지 미디어를 자유학기제에 집어넣는다. 난 좀 황당하게 들려요. 왜 그런가 하면
미디어가 단계가 급이 있습니다. 내가 2,000편의 영상 만든 걸 다 보면은 5년 가야 봅니다. 30분, 50분 이러니까. 그걸 봐보면 엄청 서투른 것부터 시작해요. 요만한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요. 초등, 중등, 고등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1인 미디어, 그 장난지. 미디어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냐? 유동영상, 유익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인문학이 빨리 정착이 돼야 돼요. 영상이 더러운 게 99%예요. 영상에 아까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아나운서가 앵서같이 짓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뭘 담을 거냐. 그러려면 글이 있어야 돼요. 글 없이는 영상이 없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하나예요. 앞으로 1인 미디어가 방송국에서 만드는 수준의 근사치를 가려면 방송 프로 하나에 드라마는 500명, 어떤 그 교양 프로그램은 15명, 한국인의 밥상 몇 명 나오나 한번 나중에 크리딧 올라가는 거 쉬어보세요. 한 20명.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 20명인데 학교에서 20명의 강사. 카메라로 찍는 건 20분에 2대 카메라 가지고서 돌아가고 있는데 저거는 영상이 완성되는 것에서 20명 중에 1명목입니다.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유튜버가 성장하려면은 기술은 1년이면 아까 배우고 말은 평생 배운다는 게 정말 맞아요. 말은 뭘 할 거냐가 중요하지 내용 알갱이가 결국은 말이거든. 자,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치훈여자중학교가 나한테 내가 세종 사니까 영상반을 자율학습지 해달라고 하는데 35,000원 준대요. 35,000원. 영상을 하는 사람은 35,000원에 35만원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아무나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좀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잘 배우면 오래 안 걸려요. 청년제가 되면 대전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자 촬영 기획서부터 합시다. 뭘 찍을 거냐 기획 작가 그 촬영도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한 대만 가져왔지만 촬영 편집 뭐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아나운서냐 뭐 게스트냐 누구를 집어넣느냐 제일 어려운 게 인터뷰라는 말 참 명언입니다. 인터뷰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얼마 있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있지. 맨날 가르친다 그러고 가르치는 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은 교육이라는 건 가르치는 거죠. 과제를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제가 마침 우리 아이들이 충남대학교 나왔어요. 신문방송학과죠. 지금은 그런 말이 안 쓰대. 언론정보학과니 뭐 그런데 앞으로 영상을 통한 언론은 그 전에 주간 시대가 변해서 붓글씨 시대가 되고 그러다가 활자 시대가 되고 변해서 이제는 무엇으로 가느냐. KBS, MBC 지상파, 공중파 방송들이 해마다 3%, 5%씩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유튜버는 이게 심할 때는 10%까지도 올라가요. 이게 뒤집어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신문이 조선일보가 내가 책 낼 때만 해도 월남이성계 5건 낼 때만 해도 238만 부였어요. 그저께 보니까 90몇만 부래. 100만 부를 이제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갈수록 텔레비전이 없는 세상이 오는데 자, 우리 손자, 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영어는 고등학교 나온 것만 해도 웬만하다고 나는 봐요. 우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영어만 하고 살고 그러는데 한국어가 걱정이지만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어로 가가지고 못된 말 하면 영어를 안 배우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뭐 제가 시간 많이 썼습니다. 뭐 시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고 기회가 되면 의원님 대전시의회가 제가 세종을 삽니다. 대전시의회가 무슨 자리가 되면은 제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압니다. 근데 노인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자 선생님들 쪽으로 제가 신문사 주필 본적이 서울에서 20년이에요. 글도 많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느낀 게 많습니다. 네. 오늘 그 언론과 긴밀히 대우 언론신 우리 천만호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이런 토론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한번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방송, 유튜브와 이런 미디어의 그 성장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 발제와 토론자 6명분의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 나온 자유한국민의 학년에 필요한 미리 다양한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성광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특성화된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전적인 한신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선식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가는데 이 없으시죠? 빨리 끝내는 게 좋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